자유무역, 거의 경제학의 정석처럼 여겨져 왔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 믿음에 세계적인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가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오늘은 르몽드 디플로마틱 코리아에 실린 성지훈 기자의 글을 바탕으로 피케티의 이 도발적인 주장을 한번 쉽게 깊게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문장 하나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피케티는 유럽이 지금의 무역 정책, 그가 자유무역이라는 종교라고까지 부르는 이걸 버리지 않으면 말 그대로 재앙을 맞게 될 거라고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암울한 예측을 하는 걸까요? 피케티는 지금의 이 시스템, 그가 말하는 자유무역이라는 종교에 아주 치명적인 결함이 두 가지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전 세계를 오가는 배와 비행기가 내뿜는 어마어마한 오염을 그냥 못 본 척하고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게 더 심각할 수 있는데 더 낮은 임금, 더 약한 환경 규제를 향한 끝없는 경쟁, 이른바 사회적, 환경적 덤핑을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오염 문제부터 한번 볼게요. 전 세계에서 뿜어져 나오는 탄소 배출량 중에서요, 순수하게 물건을 실어 나르는 화물 운송 때문에 생기는 게 얼마나 될까요? 놀라지 마세요. 무려 7%입니다. 이거 절대 작은 숫자가 아니죠. 그리고 이 슬라이드를 보면 문제의 심각성이 확 와닿으실 겁니다. 지금까지는 탄소 1톤이 사회에 끼치는 비용을 한 100에서 200유로 정도로 봤거든요. 그런데 피케티는 지금 기후위기가 너무 심각하니까 이 비용을 최소 1000유로, 그러니까 5배 이상으로 올려잡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바로 이 사회적 덤핑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임금도 낮고 환경 규제도 느슨한 나라에서 만든 값싼 물건이 규제가 강한 나라의 시장을 막 휘젓고 다니는 거예요. 이건 공정한 경쟁이 아니죠. 자, 그럼 문제점은 알겠는데 해결책은 뭘까요? 그렇다고 옛날처럼 그냥 우리한테 불리하면 막 관세를 매기자, 이런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피케티는 관세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논리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가 내놓은 새로운 관세의 핵심 원칙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보편성. 그러니까 명확한 기준에 따라 너나 할 것 없이 모두에게 적용하는 거고요. 둘째는 예측 가능성. 아주 투명한 규칙에 따라서요. 요즘처럼 특정 국가를 겨냥해서 갑자기 관세를 때리는 이런 혼란스러운 방식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접근이죠. 그럼 이 원칙이 실제로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기사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룬 사례가 바로 중국인데요. 중국의 경우를 보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이 그래프가 사회적 덤핑의 뭔지를 그냥 한눈에 딱 보여줍니다. 유럽은 나라 전체가 번 돈, 즉 GDP의 약 64%가 노동자들의 임금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중국은 어떠냐? 49%에 그칩니다. 바로 이 차이가 중국에게는 엄청난 가격 경쟁력이 되는 셈이죠. 그래서 피케티가 계상을 해봤습니다. 방금 본 그 임금 격차, 즉 사회적 덤핑을 바로잡기 위해서 필요한 보상 관세가 어느 정도일까? 그게 바로 약 15%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드는 최소한의 조치인 셈이죠. 그런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기에 아까 말했던 탄소 비용 문제까지 더하면요,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 중국 수출 산업이 내뿜는 탄소량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탄소 관세가 무려 40%에서 최대 80%까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관세의 목표는 중국을 벌주자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런 장치를 통해서 중국이 스스로 노동자 임금을 올리고 자국 내수 시장을 키우고 또 생산 과정에서 탄소를 줄이도록 유도하는 그런 긍정적인 신호를 주자는 거죠. 그런데 이런 급진적인 제한, 자칫하면 큰 혼란을 일으킬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케티는 왜 지금 당장 이 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그렇게까지 강조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요, 지금 우리가 하는 노력들이 너무나 미미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세요. 유럽연합이 나름 야심차게 내놓은 탄소 국경세라는 게 있는데 이게 영향을 미치는 범위가 전체 수입품의 0.5%밖에 안 돼요. 피케티는 이 정도로는 전 세계 무역의 흐름을 바꾸기에
수도 없다고 아주 강하게 비판합니다. 물론 아주 강력한 반론이 있죠. 보호무역은 한 번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무역전쟁으로 이어진다. 이건 절대 열어서는 안 되는 판도라의 상자다 하는 경고 말입니다. 하지만 피케티는 이런 주장을 아주 단호하게 반박합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이 엄청난 사회적, 기후적 위기 앞에서 그런 두려움은 그냥 위선적이고 낡은 변명일 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피케티는 가장 중요하고 또 어떻게 보면 가장 무서운 정치적 경고를 던집니다. 만약에 소위 진보적인 세력들이 이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내놓지 못한다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온 민족주의 세력이 대중의 불만을 이용해서 권력을 잡게 될 거라는 겁니다. 결국 피케티의 주장은 단순한 경제 분석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하나의 도전장인 셈입니다. 지속 가능하고 공정한 무역을 위한 이 거대한 변화, 과연 누가 이끌게 될까요? 진보 세력일까요? 아니면 민족주의 세력일까요? 어쩌면 세계 경제의 미래가 바로 그 선택에 달려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